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첫 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막말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20대 국회에 하도 저런 일을 많이 당해서 이제 21대는 좀 이런 일이 없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일말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결코 환영할 모습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방역 최일선에서 연예일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 방향으로 지금 연구 중이십니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는데 강북에다가 그것도 녹지를 그림 부분에 또 대량 주택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 약자를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태릉 골프장 인근에 별내 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곧 3기 신도시 왕숙지구도 들어옵니다. 교통대책 또 일자리 대책 그리고 녹지 등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태릉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계획을 확정짓는다 했을 때는 그에 부수되는 교통 대책 그리고 녹지 환경 대책, 교육 이런 사회 복지 인프라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죠. 총리님께서도 가을에 혹시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대비는 돼 있습니까? 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2차 대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병실을 마련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들, 그 의사나 간호사를 이제 충분히 확보하는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재난인데요. 우리 한국은 세계의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찬사도 받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공 비결을 든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역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신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코로나가 심각해졌는데 사재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품격을 지켜주셨고 또 협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한 물론 약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책임 있는 분들, 특히 그 질본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행안부, 경찰, 소방청 할 것 없이 관계되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급수가 높지 않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나마 좀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국가적인 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거의 부도 위기의 정부를 인수를 했거든요. 저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서 그 국난 극복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 국민들도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고 또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협조를 하고 노사정 화합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국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정보, 통신, 인프라를 까는데 과감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광통식만 깔았고 학교에 PC를 보급하고 국민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바일 환경, 디지털 강국으로서 또 재난 대응 능력도 가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4대 개혁을 단행하셨고요. 동시에 그 IT 산업과 벤처 붐을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도 ICT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수한 방역 이제 능력, 국가 재난에 대한 대처 역량을 이제 가지고 됐는데, 이런 K 방역을 우리가 북한과 나누고 협력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WHO에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통계를 믿어야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물자라도 좀 도와주고 보건의료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 측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의 그런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은 북한에 지금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지도 나가지고 그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 책임자 처벌까지 언급하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저도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이 방역 협력에 한해서만큼은 남쪽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시그널은 없었고요. 네. 이제 혹 민간 차원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은 북대로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놓은 상태고 대화 단절까지 선포한 마당에 당국 대 당국의 대화 쉽지 않겠죠. 저는 총리님께서 이런 방역이라는 국제적 위기, 또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방역 협력을 전제로 한 총리급 회담을 북한에 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정부 당국자가 어떤 제안을 하고 할 때는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결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뭐 그런 제안을 해봄직도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호응하리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양한 노력을 펼쳐는 보겠습니다만은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 남북 관계는 지난 20여 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그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약자다.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인내심 속에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 평화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된다. 대화를 위해서라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98년 8월경인가는 대포동 미사일로, 그게 사실 장거리 미사일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소대 방북을 감행했고요. 금강산 관광도 개시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뒷받침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99년에는 물론 우발 충돌이었지만 서해에서 교전도 있었습니다. 1차 연평해전입니다. 이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 국내 민심도 안 좋은 조건 속에서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의 우리 남북관계 이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국민들도 굉장히 참담해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의 위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북을 설득해 나간다면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교감이 좀 되고 있고 제재에서 좀 이거는 빼자 하는 접점이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금강산 문제라든지 개성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국제사회의 결정, 다시 말해서 유엔 제재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렇게 그 내놓을 만한 국민들께 보고 드릴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의 위기에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버티고 있었다면 과연 이까지 극단적으로 대화 단계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가 존속할 때도 유지되었었고 가동되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재의 틀에 갇혀서 해왔던 것조차도 포기하고 또 미국과 협의를 하고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차제에 이제 북한의 개별 관광, 제재를 피해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예외가 돼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도 있고 남북관계에 비추어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 자유화를 선언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공감합니다. 그 남북 간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 다녀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언급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오갔습니까? 예, 한미 간의 제반 그 현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입장차가 크지만 타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감에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간극이 있습니다. 미국 측도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속한 타결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때문입니까? 예,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그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7자 협의를 통해서 좀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협상팀 차원에서 뭐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의에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너무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얼마 부담했습니까? 예, 1년짜리로 8.2% 증가를 해서 제가 1조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내지는 요구했다고 우리 쪽에 전달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예, 협상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신문에 다 났는데 왜 장관님? 예, 신문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확인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감당할 내용이고 합리적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요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그 협상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감당할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 물론 저의 기본 입장은 기존의 그 방위비 분담 틀 하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그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워킹그룹 아까 앞서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스티브 비건도 워킹그룹의 핵심 멤버고, 자, 이 워킹그룹에 대해서 왜 지금 이게 뭐 교류협력 북미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왜 요새 걸림돌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그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워킹 그룹은 2018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가운데서 한미 간의 그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상시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됐고요. 비건 부장관은 그 한미 워킹 그룹 미치게 수석 대표고 우리는 이도훈 본부장이 수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 그룹 틀 안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책 협의의 기제지 뭐 제재 면제 기제는 아닙니다만 북한 관련해서는 그 제재라는 그 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그다음에 또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제재 면제를 받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또 면제를 받기 위해서 안보리 제재에 가야 된다 하면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한 번 걸름으로 해서
그 안보리 제재에 갔을 때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막상 미국과 대화를 하는 외교부에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재 문제를 가지고 미 측과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했던 12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그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그 결론을 내기까지 좀 그 시간이 걸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외교부도 분명히 갖고 있고 미 측도 그 측에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독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이런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급까지도 여러 가지 워킹그룹에서 걸려서 문제도 발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 타미플루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그 운송 수단을 이전하는 것은 분명히 대북 제재 사안.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 측이 그 운송 수단 이전이라는 그 해석을 좀 더 완화해서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얻고 북측에 제의했을 때 북측이 그때는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을 주어서 아쉽게도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은 자존심이 상했겠죠. 주면서 도리어 빌미 주는 거 아닙니까?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서 공동열차 운행을 시범 실시를 하는데 그것도 막혔죠? 그 워킹그룹에서 막힌 건 아닌데. 실시와 그 연구를 위한 조사를 위한 시범 실시도 협의를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착공식 관련해서도 제재 부분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또 풀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워킹그룹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의약품은 되지만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 철도 연결 그건 알아서 하시되 우리 열차가 탈 기름 북으로 못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재의 정신입니까? 이러면서 남북 협력하고 북미 대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국한테 이거는 저는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의 안 하십니까? 뭐 항의라기보다도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워킹그룹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 그것도 좀 더 그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또 외교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통보해주고 협의를 하는 것이 미니멈 외교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할 따름이지 무슨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승낙을 받는다. 이것은 좀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비 태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안보 대비 태세가 문제가 없고 북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8로 예정되어 있는 8월 한미 군사훈련 예정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예, 지금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훈련이고 또 나름대로 지금 전작권 전환이나 우리가 해야 될 또 그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협조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